말 그대로 이제 들떠가지고 과장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말로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. 지나친 자신감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 조증. 거의 남들이 보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. 죽고 싶다거나 막 떠나버리고 싶다거나 우울증 가운데서도 조증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살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. 감히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위험하지만 그 정체는 꼭꼭 숨어있는 병 조증. 지금부터 집중 해부해본다. 돈을 길바닥에 이제 버린 적도 있었고 핸드폰을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버리고 갔는데 무절제한 소비와 극심한 낭비벽을 일삼던 남자.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길래 평소 같으면 남의 차를 탈 수 없는 거죠. 날 위해서 차가 마치 준비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타고 가다가 결론은 이제 도적으로 오해받아갖고 경찰서도 가게 됐고. 이어진 그의 과감한 행동들. 강제 입원을 통해서야 비로소 조증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딴 세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가 조증을 앓기 시작한 건 벌써 20년째. 재발을 거듭하면서 큰 빚까지 떠안자 큰 충격을 받은 건 그의 어머니였다. 대막이다 큰 막이다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보는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, 저 정도면 고쳐지기 힘들겠다. 그렇다면 조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? 경상남도 창녕의 한 정신병원. 제작진은 최근 조증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제작진이 인사를 건네자 한반도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조증 환자.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경계선까지 치고 올라가서 부산에 있는 데까지 와서 공격을 하고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계획까지. 이건 설마 북한 선제 공격의 계획?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, 4일 걸릴 것 같거든요. 거기는 단독 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복을 해버리면 각 사단들이 다 여기서 항복을 하겠죠. 그때 했으면 초토화 됐을 거예요. 하지만 환자가 직접 쓴 내용이라고 하기엔 작전 계획서도 꼼꼼하고 치밀하기까지 한데 과연 그의 망상은 어디까지일까? 조증이 심해지면은 과대 망상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행동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망상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거죠. 과대 망상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망상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,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남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또 무슨 나를 어떻게 해하려는 그런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제작진이 이번에 만난 건 22살의 한 여성. 이른 시간부터 게임방을 찾은 그녀. 게임에 한창 열을 올리던 중 심하다. 못하는구만. 그거지. 돼지 다루면서 덤벼. 먼저 영어 모른다고 막 시비 걸었잖아요. 앳된 얼굴에 도통 어울리지 않는 과격함과 이어지는 욕설.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금세 화까지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. 화난 대낮 거리에 나와서도 신호등은 무시.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녀의 이런 거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? 어차피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치겠어요? 위험하잖아요. 위험하긴요. 사람이 우선인데 치면은 차가 돈 물지 제가 돈 물어요? 제작진은 그녀의 행동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. 어디론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는 그녀. 이제 또 어디 가게요?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술 한잔 하려고요? 봄이 되면 종종 낮술을 즐긴다는 그녀. 이걸 신세대의 자유분방함으로 해석해도 될까? 술이랑 안주거리? 아니 낮에 술 마시지 말는 법이 있냐니까요? 기분이 무척 좋은 듯 자리를 잡자 술부터 들이키는 그녀. 하지만 대낮에 젊은 여성 홀로 그것도 낮술을 즐기기엔 장소가 꽤나 민망스럽다. 상관없을 것 같은데? 그랬다 실제로 이 자리에선 그녀보단 오히려 제작진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정도.
그녀는 낯설 때문이었을까? 저녁 9시경이 되자 2차 노래방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도 가물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는데 12시간이 넘도록 움직이고 또 움직였던 그녀에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. 돌아다녀야 잠을 안 자지. 돌아다녀야 잠을 안 자지. 새벽 3시 그녀가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만화방. 급기야 그녀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 역시 그녀가 조증 환자여서 오는 증상일까? 최대 해봤던 게 한 3일 정도 못 잔 적이 있었어요. 제작진은 그녀의 행동과 말에서 그녀가 조증 환자임을 알 수 내 있었다. 팔이 단단하다. 내 팔은 로봇 팔이다. 무쇠팔, 무쇠다리다. 뭐 그런 치기에 뭐 벽에다가 팔을 팍 하고 후렸다가 부러진 적도 있고. 하지만 우울증보다 조증이 위험한 건 두 가지가 연달아 오면서 감정폭이 크기 때문인데 우울증 가운데서도 조증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살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. 오늘 아침에 누구랑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점심에도 누구 만나고 저녁에도 약속이 돼 있는데 그날 아침에 목을 맸다든지 또는 어디서 뛰어내렸다든지 특히 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주 제작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 여성을 만났다.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23살의 한 여성. 그런데 그녀의 방구죠. 여느 집과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컴퓨터 책상이 거실과 등지고 있다. 아, 방해 안 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. 평소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그녀. 가구조차도 그녀의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데 실제로 그녀는 이 방에서 지난달을 포함해 무려 3차례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다. 대체 그녀가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? 특별한 이유가 없이요. 새벽에 뭐 혼자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. 죽고 싶다거나 막 떠나버리고 싶다거나. 제작진은 먼저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다. 제가 그렇게 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되게 가까이 했는데 가상공간인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지내는 안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. 애가 자꾸만 엇나가니까 엄마를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지를 하잖아요. 딸의 반복적인 자살 시도에 신경 과민증까지 얻었다는 그녀의 어머니. 진짜 너무 힘들 때는 그래 나 죽어버릴까 보다. 보기 싫어서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. 오랜만에 친구와의 약속,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다. 하지만 한 달 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밝고 활달한 그녀. 혹시 그녀 안에 조증이 있는 게 아닐까? 최면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. 밝고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같은 말이 또 되겠네요. 남들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하겠네요. 지금 상태는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반면에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자기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미있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정작 자기는 이런 이중적인 것을 같이 인식하거나 느끼지를 못해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봐집니다. 엄마 손을 꼭 잡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그녀. 현재의 심리 상태에 맞는 치료법으로 조증과 우울증 두 가지 기분 장애를 동시에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엄마 인정. 따님 같은 경우에는 양가 감정이 많이 심하죠.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. 특히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. 우리 따님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.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놔두시면 돼요. 지켜가지고 그 믿음으로 신뢰로. 하지만 건강한 정신은 몸 건강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. 약물 과다 복용으로 손상된 장기를 먼저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. 아, 지금까지요. 뭘 하다가 자살 시도
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치료 받으면 그런 것 좀 다 없애보고 하려고요. 조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앓으며 삶의 목적마저 포기했던 시간들. 인생에서 한창 꽃 피울 나이 23살, 그녀가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려 한다. 20년째 조증 환자인 정 씨를 다시 만난 제작진.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역시 조증일 때가 가장 끔찍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밥만 간신히 먹고 그냥 잠만 자고 죽고 싶고 그렇게 한 2달이 지나더니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됐죠.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. 심지어는 뭐 소변도 못 가렸어요. 그에 따르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가 신기할 따름이라고. 거의 남들이 보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. 제 자신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? 어디서 홀려서 다닌다고 봐도 정답이죠. 지난 20년은 그의 어머니조차도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유리창 같은 것도 이렇게 때려 부시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뒤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걸음도 정상이 아니고 뭐 전체가 다 정상이 아니더라고요. 하지만 그 누구보다 치료에 적극적이었던 어머니.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자꾸 한 거예요. 자꾸 이제 긍정적인 걸 할 수 있다.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. 내 목적 하던 걸 할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극복이 된 것 같아요. 꾸준한 약물 치료는 물론 자연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병을 인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. 평소보다 자신감이 지나치거나 수면 욕구가 줄어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산함, 마지막으로 과다한 즐거움을 일주일 이상 겪었다면 조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.